여러분들이 이 시기 이후에 내가 보고서 들어가야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 이 170개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치가 뛸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야 됩니까? 이런 거 부지런히 찾아서 어디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지 이거 골라내는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할 때 여기에서 옥석가리기 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4.10 총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총선에 대한 결과를 두고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2가지의 엄청난 큰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게 그냥 바로 묻혀버렸단 말이죠. 자, 이 2가지 속에는 일단 용산, 그 다음에 강북의 170군데 지역에서 엄청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도 이게 총선이란 이벤트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 분위기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세금에 대한 걱정, 재건축 걱정,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걱정이 이런 의견이 많고,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과거처럼 다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기대감까지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혼란스럽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 서울하고 수도권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이 완전히 멈췄고,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였는데 이번 주가 플러스로 돌아섰으니까 얘는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는 집값 상승의 흐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도 일부 우량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높게 상승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전세 가격, 이게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2+2 청구권을 다 쓰신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분들이 나왔을 때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세값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 있다는 소리는 더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수요가 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전세 물건은 한계가 있는데 수요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이렇게 자꾸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전세 살고 계셨던 분들도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가면 나중에 비싸지겠는데, 이런 미리 사놓을 수 있는 수요나 갭 투자 수요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이후부터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 비중에서 58.6%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은 다 9억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요거 3월달, 이거 3월달 집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4월 말일이나 돼야 집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4월 5일 기준으로 2,500건인데 이게 이달 말까지 거래가 된 게 집계가 끝나게 되면 최소 3,500건에서 3,600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보세요. 전세값은 바로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거래량이 눈에 보이는 거래량들이 크게 증가하는 게 보여. 이게 실수요자들 지금 시장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꾸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확정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들이 더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 아파트 시장이 전체 주택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또 40%를 차지하는 게 비아파트 빌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 시장도 보게 되면 사실 전세 사기 여파 아직도 오고 있고, 이런 공시가격 126% 룰 때문에 사실 이 빌라에 있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세 시장이 별로 좋을 수가 없는데, 모두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입지에 49층 아파트 짓는다. 우르르 몰려 들어가. 대지집은 4평짜리 빌라가 9억에 나왔다고. 야, 이거 싸다. 왜? 이 지역 아파트는 25억, 30억짜리 나올 텐데 지금 이 금액도 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고,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다. 서울시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 빌라 시장도요, 개발되는 시장과 개발이 안 되는 시장, 이 두 개로 굉장히 크게 양극화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이 빌라 시장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들이 꿈틀꿈틀, 가격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큰 호재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미리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총선 때문에 가려진 서울시에서 발표한 두 가지, 이거는요, 정말 이 꿈틀거리고 있는 시장을 크게 바꿀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용산에서 나왔습니다. 자, 용산에 캠프킨 부지가 복합개발 재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인데, 총선 바로 다음 날이에요. 4월 11일 날 발표가 된 거고, 지금 이 캠프킨 부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가운데 녹색이 용산 공원입니다. 공원에 딱 달라붙어 있고, 얘는 또 역세권이에요. 삼각지역하고 남영역 사이에 이 알토란 같은 이 부지가 바로 캠프킴입니다. 여기 자리를 놓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동생 자리라고 할 만큼 입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의 가치가 특히 높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입지 규제 최소 지구라고 해서 주택도 짓고요, 업무시설도 짓고, 상업시설, 호텔도 짓고, 문화시설까지 다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서울 안에 이런 땅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용도로만 지어야 돼요. 아파트면 아파트, 그쵸? 호텔이면 호텔, 이렇게만 지어야 되는데, 얘는 다 섞어서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지금 이 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현재 유엔사 부지가 먼저 입찰이 됐고, 이 땅이 현재 개발 중에 있잖아요. 자,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1건설이라는 회사가 1조 552억 원이네요. 낙찰을 받았고, 지금 7년 지났는데 지금 이 지역에 땅 한 평의 가치는요, 평당 2억 5천 3억 원 이상 갈 만큼 굉장히 땅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당시에 땅 가격이 7,7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 땅값이 2억 원 이상, 3억 원의 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얼마나 이 회사는 싸게 산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제일 비싼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오피스텔도 집어넣고, 아파트도 집어넣고, 상가도 집어넣고, 호텔도 집어넣고, 거의 5성급 호텔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뭐 들어갈 수 있는 건 죄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높은 거고, 이렇게 높은 땅의 가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하이엔드급, 최고가의 부동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주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동산의 이런 높은 가치가 주변 지역까지도 전부 다 전달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땅값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특히 바로 주변에 있는 이태원이라든지 동빙고에 있는 단독주택 땅값 같은 경우에는요, 2,700만 원 하던 땅값을 1억 6천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하게 끄집어 올렸죠. 그리고 땅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빌라값들도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 하던 빌라들도요, 10억까지 오르게 되고요, 8억, 9억 하던 빌라들도 얘네들이 17억, 18억씩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캠프킨 부지
유엔사 부지 이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만 갖고 있더라도 여기에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유엔사 부지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캠프킨 부지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용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서울역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용산공원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가 있는데 이 딱 트라이앵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게 캠프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길 다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옆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게 뭐냐면 이게 만초천입니다. 만초천이 앞으로 복원이 되는데 바로 옆에 만초천이 흐르고요. 이 만초천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는 용산공원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는 뭡니까? 이거 철도 지하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철도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만초천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와. 이런 자리가 용산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치가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시세를 보더라도 이 한강로 쪽 엄청 비쌉니다. 비싸서 한강로에는 KT부지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 된 게 평당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KT부지 최근에 이 주변에 공매가 한 건이 나왔는데 이 공매된 땅의 감정평가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캠프킨 부지를 보세요. 얘네는 주택도 짓고 호텔도 짓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백화점 이런 걸 모조리 다 지을 수 있는 그 부지의 장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입지 가치가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 땅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까요? 최소 지금 이런 기사에서 나오는 건 최소 3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총합을 4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땅은요 이 3억이 아니라 최소 4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은 6조 이상의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땅의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땅에서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을 우리가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이 주변 지역에 내 소유권 있는 부동산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빌라가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간에 이 주변에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청파동 이 주변 일대라고 한다면 이 매각 효과로 인해서 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매각이 된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각 전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걸 놓고서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자, 그리고 매각은 이때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전략적 개발 구상 수립 용역에 이제 캠프킨 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로부터 1년 동안 용역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년 이맘때 이후에는 캠프킨 부지 매각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내년 2025년도가 용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도 2025년도 놓치면은 영영 용산으로 못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보세요. 2024년 4월 2일 날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입안 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올해 이제 6월 달이에요. 한 2달밖에 안 남았죠. 서울시 도시개혁위원회 심의 이후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내년 6월달, 10월달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기반 시설은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민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기반 시설을 착공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확실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토지 분양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토지 분양을 하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캠프킨 부지 입찰 매각 시점과 비슷하게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 매각의 절차 돌입하고 캠프킨 부지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용산에서 이 국제업무지구나 캠프킨 부지, 원효로 1, 2, 3, 4가 이 주변 일대 어디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호재의 영향들을 다 받게 될 텐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 이후에 내가 보고서 들어가야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을 거고, 얘네들이 다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찾는다면은 이 이유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지역에서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기사 타이틀을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 서울시가 사업 설명회를 한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이제 중요한 게 또 발표가 같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역세권 350m 안에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 때는 용적률을 500%까지 인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심 안에서는 700%까지 엄청난 인센티브를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을 했을 때는 용적률 250%짜리인데 500%를 주고 700%를 준다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인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할 만한 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더 확대를 시켜서 역세권이 아닌 주변에 노선 상업지역까지 확대를 시켜서 110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확대를 쭉 해서 서울에 노선 상업지역이 어디가 있나라고 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북, 용산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 있고 강남 지역에 있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거 확대해도 그렇게 또 개발할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칼을 빼들었죠.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디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냐면은 3월 26일 날 강북권 대개조 발표 나온 거 아시죠?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상업지역을 강남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현재 강남 규모의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냐면 627만 제곱미터입니다. 627. 그런데 강북권에 해당되는 동북권과 서북권은 340만, 170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북권에서는 상업지역을 2배 확대를 시켜줄 거고 서북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배를 상업지역을 확대를 시킬 거다. 어디를 이 확대를 시킬 거냐라고 봤더니 여기에요. 철도 차량기지나 터미널 부지 같은 자리들, 이런 대규모의 유휴부지를 상업지로 바꿀 것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북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 170군데에 있는 역세권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게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역세권 121개, 신규 역세권 49개에서 170개소입니다. 서울에 지하철 역세권이 307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강북권에 있어요. 동북권, 서북권에 있는데 여기에 170군데를 하다 보니까 우린 이만한 기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170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여기에 공공기업까지 낮출 곳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사업성이 월등히 좋아지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소리는 그 지역 역세권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땅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강북 지역에 서북권이든 동북권이든 이 강북 지역 안에 앞으로 이 170개 역세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치가 뛸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야 됩니까? 이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우량 지역이 될지, 같은 170개 역세권이라고 해도 여기서 개발이 될 지역과 또 개발이 힘든 지역과 얘네들을 서로 분리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도 노후도가 차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노후도가 안 돼서 개발이 못하는 지역 나눠야 될 것이고, 여기 안에서도 또 입지여건이 이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이런 거 다 지금 구분하고 있어야 될 시기예요. 총선 결과 나서 이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해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니라 그냥 뭐 세금 걱정해야 되고 이런 거 걱정할 시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거 부지런히 찾아서 어디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지 이거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시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꼭 시간 내셔갖고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알아야 그 기회를 내가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세미나 꼭 참석하셔갖고요,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그다음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